피그데미님 모셨습니다. 피그데미님 오셨고 피그데미님은 AI와 노코드 개발 그리고 이 웹앱 서비스 기획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을 해오셔서 이쪽으로 오늘 많은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그데미의 김태범이라고 하고요. 20년 넘게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나이가 들어 보여서 경력이 18년, 17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요는 뭐냐면 저는 한 주요한 경력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삼성이라든지 LG, 롯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한 5년 전부터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UI UX 기획. 그런데 이제 그 에이전시에서 하는 방식들은 이제 PPT로 기획하는 방식인데 피그마를 학습해서 그렇게 스타트업 대상으로 제공하여 오다가 좀 영역들을 확장을 했죠. AI 어떤 챗GPT라든지 노코드 개발 이런 것들을 현재는 이제 피그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그 피그데미를 설립하기 전에 아까 전에 좀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네네. 좀 어떤 커리어를 밟아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냥 거꾸로 말씀드려 볼까요? 최근에 하는 것들은 요즘에 GPTs 강의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노코드도 여러 가지 버블, 웹플로우, 프레임워 이런 거 있지만은 좀 한국형으로 된 IMAP 위주로 저희 사이트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강의를 제공해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그 어떤 클래스 원원이라든지 크몽, 그 다음에 타링 이런 데의 플랫폼도 좋지만. 그게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집을 갖고 나의 그 온라인의 베이스 캠프를 갖고 뭔가 좀 비즈니스를 확장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강의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근래의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UI UX 업무를 제공하거나 또 제작까지 하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각 스텝이 한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삼성 프로젝트도 해보고 LG 프로젝트도 해보지만 그 기업에 맞는 핏으로만 해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할 때도 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적게는 10명, 20명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가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그것도 나름의 보람은 있지만 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했었고 저 역시도 스타트업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번역가들이라는 스타트업을 할 때 좀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약간 그 우버 앱처럼 번역가들이 저희 플랫폼에 한 1,500분이 계셨었고 어떤 번역의 등급이라든지 어떤 난이도라든지 카테고리 이런 것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딱 그 제출을 누르게 되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글자 수 카운트가 돼가지고 그럼 번역가들한테 푸시 메시지 날아가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처럼. 그럼 바로바로 번역을 제공하고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파파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다 모든 게 다 쉬워지다 보니까 그 서비스는 종료를 하게 됐고요. 그때도 역시나 느꼈던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그냥 그 시절에는 구글 번역 정도 간단하게 하고 있었지만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논문 초록이라든지 꼭 비용을 내야지만 하는 것들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그 향후에 이어질 수는 없겠다 해서 접었었고 근데 그런 경험이 저 역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고 내가 내 비즈니스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눈높이를 계속 낮췄던 거였죠. 그러니까 나 혼자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술 테크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쉽게 표현하면은 한 20년 전, 15년 전에 포토샵 여전히 지금도 포토샵 같은 거 배우려면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UI UX 툴, 피그마, 또 노코드 툴, 프레이머 이런 아이맵들은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경력을 5년 이상 가져야지만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시대에서 주니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네요. 네네. 방금 멘트 인트로에 써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그데미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피그데미는 작년 한 9월, 10월 이 정도 때 오픈했어요. 네네. 기획이랑 만드는 거 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도 시작할 때 저도 늘 일하는 방식이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번역가들 또는 또 다른 서비스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너무 헤비하면 하다 말게 되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도 딱 한 페이지로 시작했어요. 랜딩 페이지 하나. 그런 다음에 페이지를 이렇게 추가해 나갔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되게 용이한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제가 주로 하는 게 기획을 디자인을 노코드 개발을 제공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 니즈가 어느 축에 있는지 잘 몰라서 계속 챌린지라든지 강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른 노코드가 아니면 뭐 기획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거 좀 바꿔주세요.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직접 막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여기 피그댐이라는 회사를 브랜드 운영하시면서 사이트? 네네, 네네. 운영하시면서 뭐 UX, UI 그리고 기획과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계신데 그 저희는 이제 좀 그런 용어는 아는데 아예 약간 그냥 그 일반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아이맵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시작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가장 쉬운 용어. 예.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사이트를 그냥 뭐 삼성 거를 만든다고 하면은 개발이란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가 들어가는 거고요. 누가 혼자가 원맨쇼로 만들 수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앞단에 또 디자인도 이렇게 유려해야 되잖아요. 신미성도 높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뭐 하여튼 뭐 아이폰 같은 것도 많이 팔리는 이유가 예뻐서 그다음에 나의 그 어떤 감성들을 충족시켜 주는 건데 웹사이트도 그런 거예요. 앱도 그렇고. 그럼 디자이너가 있는 거고요. 근데 디자이너라는 영역도 상품 디자이너, 뭐 이런 음료수 뭐 디자이너. 근데 그 웹사이트 디자이너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디자이너로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이거를 그 사이트가 우리가 회화처럼 포스터를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트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줄임말이 UX인데 그래서 웹사이트 디자이너를 뭐 홈페이지 디자이너라고 이제 일반 분들은 쉽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들은 UI UX 디자이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사용자 경험이 있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획자도 기획이라는 것도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 그 UI UX 기획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서비스 기획자라고도 해요. 이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웹사이트의 어떻게 보면 앱 서비스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웹사이트가 아니라 쉬운 표현으로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이제 사용자가 사이트에 진입을 해서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카테고리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정보를 보고 메뉴를 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서비스적인 경험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을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프로세스의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사용성이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또 운영할 땐 다듬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이런 서비스 기획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면은 뭐 짧게는 뭐 4, 5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하루의 일들은 적지만 또 일주일의 일은 늘어나고 한 달의 일은 또 늘어나고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PM 롤이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회사의 대표님이 있으시듯이 프로젝트에도 오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 오너란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돌아가게 되죠. 네네. 그래서 용어를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홈페이지라는 용어가 있지만 홈페이지도 한 페이지로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좀 그 뭔가 이거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거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처럼 뭔가 폭발적으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분야를 나누고 사람을 나눠서 팀 플레이로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테크 용어로 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요. 네네. 그러면 원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네네. 이전에 기업들에서 사실 뭐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아예 각각 파트의 담당자가 있을 만큼 네네. 되게 방대한 업무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브랜딩을 만들어 갔는데 지금 그러면 AI가 도래하고 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변화됐고 피그데미에서 좀 그런 이제 그런 어려웠던 것들을 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서비스로 강의를 하시거나 뭐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지 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그 재작년, 그러니까 그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도 몰랐어요. 한 12월 중순 정도에 저희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인지를 하게 됐었고 그때 인지할 때 리튼이 있다. 리튼도 좋다. 그다음 챗GPT도 있다. 하면서 쓰게 됐죠. 근데 이제 실제 업무에 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써보다 보니까 얘가 글을 쓰는 애다 보니까 챗GPT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업무를 할 때의 그 하는 활동들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자꾸 전환시켜 보자 해서 시도를 했었고 같은 챗GPT인데 그 약 1년 전의 챗GPT와 한 6개월 전의 챗GPT 그다음에 최근의 GPT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초창기 쓸 때는 이걸로는 카피라이팅, 기획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했었고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서비스 제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쓴다는 건 좀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 글의 품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할 때 딱 프롬프트에 넣으면 자동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면 전체에 숲이 되는 메뉴 구조처럼 목차를 나눠서 세부적인 것들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가 왜 필요한 거고 누구를 위한 건지라든지 그다음 나는 어떤 사람이 이 사용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걸 먼저 해요. 그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는 걸 절차를 밟거든요. 그 다음에 목차를 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카피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쓰시는 분들이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지엽적인 것들을 먼저 쓰니까 결과들이 늘 안 좋거든요. 근데 챗GPT는 무엇은 목적과 롤과 그 다음에 어떤 맥락과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에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뼈대가 되는 거를 기억한 다음에 나머지를 그 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품질이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버전 때는 품질이 낮았어요. 카피라이팅.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확 높아진 게 4.0. 그리고 4.0인데 4.0 품질을 또 높이려고 할 때도 단순하게 난 어떻고 이런 게 하는 것도 있지만 플레인하게 쓰는 게 있지만 더 나아가서 커스텀 인스트럭션 마이 프로필 쪽에 있는 거 그거에 나의 정체성을 넣는다든지 너는 AI라고 하지 마. 나는 뭐 검색해 보겠어.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입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쓴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넣기보다 나의 정체성보다 조금 더 전문성을 있게끔 수정을 했어요. 제 나이보다 좀 젊거나 또 이 분야의 어떤 그 전문성을 또 더 변형을 하거나 나는 기획과 어떤 디자인 쪽에 더 전문성이 더 있지만 이 정체성은 또 노코드 개발에도 좀 있는 것처럼 예, 너무 높여버리면 엉뚱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살짝만 높이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형처럼 그렇게 하면 품질이 또 좋아지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GPT스가 나와서 그렇게 쓸 때는 나라는 정체성이 뭐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노코드 개발로 하는데 얘를 분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기획 전문이야. 기획에서도 넌 카피라이팅 전문이야. 너는 디자인 전문인데 인스타그램 광고 전문이야. 이런 게 파생시키니까 이 업무가 또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네네. 최근에는 또 GPTs 멘션 기능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와 그거 진짜 저도 아직 그 컨텐츠로 못 다뤘는데 네네. 진짜 이 활용성이 그 과연 다른 플랫폼에서 대체가 될까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그 행보가 보폭이 넓다 보니까 그냥 저도 전에는 뭐 이렇게 바드나 뭐 빙이나 챗GPT 뭐 이런 거 또 뭐 있죠? 또 그 클로드나 뭐 이런 것들 다른 어떤 대체품들을 좀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이것만 완벽하게 써도 그 다른 툴에서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는 이제는 좀 확신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그 지금 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에서도 또 그런 부분도 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그 어떻게 그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또 어떤 채널 컨텐츠를 좀 다루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좀 제가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챗GPT가 어쨌든 넘버원이잖아요. 오픈 AI. 그러면은 바드도 좀 비슷하게 갔었는데 얘의 UI가 제일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뭐 성능을 다 떠나서 UI라든지 UX는 다른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맨날 뒤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최근에 멘션이라든지 또 GPTs 뭐 스토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행보가 너무 빠르게 그것도 엉뚱한 UIX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성에 계속 니즈가 있던 거. 뭐 개인적으로는 폴더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조만간 나오겠죠. 예, 그게 이제 한번 좀 짧게 말씀드렸고
유튜브는 사실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라 제가 그 피그데미 말고 회사 밸류랩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스타트업들 대상 그 에이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채널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그냥 피그마로 그 기획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되겠다 하면서 그런 그 컨텐츠도 올리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막 그 소통하는 시간 이런 것도 올리고 그냥 약간 회사 사이트 이런 것들을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어도 뭐 구독자가 뭐 새로 만든다고 해서 확 느는 게 아니라 뭐 또 내용도 결이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냥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유튜브를 찍을 때도 막 편집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룸이란 걸 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좀 한 2주 정도를 계속 컨텐츠를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야지 해서 올렸던 게 뭐냐면 뭐 프레이머를 쓴다든지 또 피그마에서 HTML2 디자인이라는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얘가 디자인을 해킹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획 중심으로만 있다가 이제 제가 지금 다루는 노코드라든지 또 뭐 그 캔바라든지 이런까지 같이 다루게 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를 대체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라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술들은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테크로 지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획은 챗GPT, 뭐 카피라이팅, 예, 피그마 디자인, UI UX, 뭐 캔바 디자인, 뭐 IMF 그런 컨텐츠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근데 피그마도 이제 곧 AI 버전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뭐 지금까지 AI 버전 뭐 프레이머에서도 AI 나온다고 하고 피그마에도 리룸이라고 해서 그 서비스가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AI라고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다 실망스럽거든요. 뭐냐면은 프레이머도 AI로 되게 후킹을 했지만 막상 쓸 게 없다 보니까 쏙 들어갔고 맞아요. 현재는 부분 기능으로만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노션에서 AI 카피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축소됐고요. 왜냐하면 이 웹사이트라는 거는 섹션들이 착착 그 배치가 되고 이 컨텐츠의 서비스에 맞게끔 핏들이 따다닥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룸 같은 경우도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저기 웹플로우의 그 템플릿 판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라이브러리를 그렇게 갖고 있었어요. 어떤 뭐 좌측 이미지, 우측 텍스트, 우측 뭐 이미지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이제 AI 서비스를 했지만 결국은 뭐냐면 자기네 템플릿의 조합인 거예요. 이 생각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템플릿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피그마가 한다고 하면 피그마도 챗GPT만큼이나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가 개발을 하려고 하나? 데브 모드가 아주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결국엔 종국에는 웹플로우처럼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을 정도로 피그마가 AI를 만들면 또 다르겠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피그마 저도 요즘 진짜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반인 입장에서도 전 뭐 디자인 배워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긁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텍스트 이런 것들은 챗GPT가 되게 잘하고 단일 이미지들은 되지만 앱이라든지 웹사이트는 한 페이지가 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한 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가 있고 뭐 고객 문의 페이지가 있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 하면 상품의 카테고리, 뭐 탐색, 상세 페이지 여러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수십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쓰지 않는 뭐 마이 페이지도 되게 숨겨져 있는 페이지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시각으로 표현하려면 텍스트로 나열했을 때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런 기획들을 하는 기획자도 디자이너도 한 번에 그런 생각들을 한 번에 담아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정리를 할 때 이제 PPT가 전통적인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제 가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의 그 디바이스는 PC로 하더라도 되게 롱 스크롤로 돼서 다 있는데 똑같이 구현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피그마로 하게 되면 리얼 디바이스 쫙 PC라든지 리얼 앱 서비스 UI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챗GPT의 도움을 받거나 챗GPT한테 맡겨서 준비를 해놓고 걔네들을 시각적으로 입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웹사이트 앱 서비스들을 충분히 그렇게 시각화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얘를 코드 개발로 할 수도 있고 노코드 개발로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반면에 또 챗GPT로 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광고 이미지를 피그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캔바로 또 쉽게 만들 수 있고 예, 이런 조합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피그데미님의 강력한 주력 무기 그 피그마. 네네. 그 피그마를 이제 뭐 이쪽 업계에 안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피그마가 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PPT를 그냥 예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PC 사이트에서 기획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왼쪽에는 그 홈페이지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단에는 뭐 내비게이션이야. 여기는 두 번째 단은 그 메인 배너야 또는 키비주얼이야라고 또 설명하고 여기를 눌렀을 때는 어느 페이지로 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뭐 이런 식의 기능 정의를 해서 그런 정의가 그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는 게 뭐냐면 한 페이지만 하면 상관없어요. 구두로 얘기하고 회의하고 하면 되는데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연결고리들이 다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던 거에서 되게 서비스들이 예전에 뭐 신문만 봤던 시절이 있었고 PC 웹사이트였던 시절이 있었고 앱 서비스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는데 시각적인 것들을 PPT로만 해결을 했었어요. 그것들이 꼭 웹사이트가 아니라 뭐 우리 보고서라든지 발표라든지 프레젠테이션 툴로서 그러다가 이제 스케치라는 서비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전문적인 그 UX 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스케치라는 툴인데 얘의 어떻게 보면은 피그마는 카피캣이었던 거야. 예. 근데 왜냐면은 근데 얘의 단점은 스케치라는 툴은 맥에서만 되고 그러면 PC 윈도우 베이스에서 안 되게 협업이 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소스 자체를 우리가 PPT 자료도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메일로 보낸 다음에 뭐 개발자한테 보내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할 때 보고서 보내듯이 PPT는 이제 여전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구글 클라우드, 구글 시트 뭐 이런 것들이 구글 독스라든지 나오면서 클라우드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시각적인 표현들이 스케치에서는 그렇게 로컬 베이스로 하거나 혼자 하던 것들이었는데 피그마가 협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온 거예요. 예. 협업. 예. 그래서 협업이라기 때문에 카피캣에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진화해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위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도비에서 이제 이게 레드 사인이 온 거예요. 저쪽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야 포토샵이라는 툴에서 디자인도 하고 하는데 뭐 저쪽 피그마가 되게 강하게 막 그 라이징 되고 있네. 그래서 어도비 XD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포토샵 쓰시던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전히 XD도 쓰고 있지만 어도비에서 피그마를 인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금 어도비가 다시 또 좀 풀이 죽고 계속 피그마가 크고 있죠. 피그마는 그런 지금 완전히 인수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도비 인수의 어떤 그런 금액이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여기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인수까지 없애버리려고 XD를 만들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인수 협상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쪽의 게임 체인저는 피그마다 UI UX는. 네. 그리고 피그마라는 게 그 단일로도 쓸 수 있지만 풍부한 그런 플러그인. 네. 내가 어떤 사이트가 너무 예뻐 보여요. 뭐 도너츠 나는 뭐 도너츠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에 노티드가 인기잖아요. 네. 노티드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참고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은 그걸 하나하나 뭔가 그 예전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뭔가 해외 자동차를 뭐 엔진을 막 뜯어본다든지 하듯이 그 해체하는 작업도 한단 말이에요. 예. 해체해서 막 분석하고 UI UX적으로 좋은지 참고도 하고 그걸 캡처를 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그마에는 HTML2 디자인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 플러그인이에요. 예. 무료로 월 10건까지 되고 뭐 또 유료로 쓰면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냥 사이트가 복제가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텍스트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원본 소스처럼 얘네들 복제해 주거든요.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분석하고 또 내 생각들을 그러면 이제 복제된 거에서 참고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쉬운 것도 있지만 얘를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활용하면은 복제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텍스트를 바꾼다거나 그 뭔가 참고를 할 때 여기에 높이 값이라든지 사이즈는 몇이야. 비디자이너가 하게 되면 뭐 사이즈를 표기하는 걸 픽셀이라고 하는데 뭐 100픽셀, 200픽셀 뭐 높이와 이런 것들 들쭉날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케이스들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보면서
하게 되면 애초에 그런 툴 때문에 학습의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의 툴들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피그마는 대표적인 그런 것도 있고 뭐 잼봇이라는 것도 그런 식의 플러그인처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피그마 상에서도 디자인할 때 용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무료 이미지, 언스플래시 플러그인, 그 다음에 icons8.com의 플러그인도 있어서 아이콘도 뭐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그래픽들도 쉽게 사진들도 무료로 불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도 할 수 있지만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피그마로도 다 해결이 되고요. 예. 네. 그래서 피그마가 또 하나는 그 협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까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그마의 절차를 좀 분리해서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통할 때 코멘트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노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협업툴, 뭐 지라라든지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로는 저기 슬랙이라든지 디스코드, 뭐 카톡도 있고요. 소통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통할 때 텍스트 베이스로 하고 거기서는 캡처를 해서 막 알려줘야 되는데 피그마는 이미 시각적인 게 준비돼 있잖아요. 그럼 그 위치에서 요거는 이거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동의합니다. 코멘트 기능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댓글을 달면서 아이데이션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코멘트 오른쪽 창 위에 완료 체크 표시가 있거든요. 완료 체크 딱 누르면 한 10개 중에 이슈 중에서 얘는 완료 하면서 이슈 트래킹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협업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예, 그 데브 모드라고 해서 딱 얘를 그 UI 하나하나,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라고 하면 페이지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데브로 이렇게 그 컨펌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은 디자인이 끝났어. 개발자분들이 개발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CSS 코드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개발을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죠. 소통도 원활하고,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그런 시각적인 부분 위에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예. 텍스트로 하면은 그거 어디 있어요? 하면서 캡처 이미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이 되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툴이기도 합니다. 피그마가. 네네. 그러면은 그 아예 피그마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이해는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네네. 그 피그마라는 툴이 툴을 활용해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랑 네. 피그마라는 툴을 없이 만들었을 때랑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의 소요가 걸렸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뭐 사람마다 또 그 진행하는 기획자라든지 그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냥 저의 경험으로 봤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제가 만약에 PPT로 기획과 디자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PPT로 기획을 하게 되면 뭐 저기 한 6주 정도에 만약 기획을 해요. 예, 뭐 어떤 볼륨 그 정도 볼륨의 이제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앱 서비스라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피그마로 하게 되면 제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이것들을 그러니까 아이데이션 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일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한 프로젝트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얘가 2개, 3개, 4개 하면서 얘 피그마는 레고 블록처럼 얘는 소스들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생산성이 더 늘어나면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그마에 대해서 디자이너분들도 포토샵 디자이너분들이 피그마로 넘어오려고 하면 특히나 그 경력자분들이 피그마로 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이 포인트인 거예요. 새로운 툴에 대한 학습이 있고 리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엔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만 더 걸린다. 근데 그 시간이 그 각각의 1대1로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제로 베이스일 때는 당연히 피그마가 더 빨라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역시나 2번, 3번 해나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맞아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급한 그 기존 디자이너 그 자기가 만든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HTML2 디자인으로 하면 자기 소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의 PSD를 그 피그마로 하려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유료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할 때 또 유실되는 것도 있어요. 피그마 기능이 좀 더 쉽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툴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플러그인을 쓰게 되면 또 제로 베이스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포토샵 디자이너도 쉽게 처음부터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표현할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2배, 3배 빠른 것들은 진짜 10배도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빨라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PPT로 만약에 기획을 하거나 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획은 유통됐으니까 디자인 넘어가면 그 포토샵 디자인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페이지 하나가 있잖아요. 디자인 그게 1기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파일 하나가 용량이. 네. 그럼 그거를 보내거나 왜냐하면 그 안에 레이어들이 엄청 있을 때 뭐 하기 나름이면 몇백 메가도 있지만 그것도 결코 그쵸.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피그마는 피그마도 역시나 로컬로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이 없군요. 제약이 없죠.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쓰다 보면은 알럿이 뜨긴 해요. 정말로 그 수십 페이지가 있으면 근데 파일 하나가 아니라 그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까지 커버했는데 용량 제한이 있어요. 스페이스에서. 그럼 페이지 하나를 더 만들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문제는 뭐 진짜 한 50분의 1 정도의 작은 식의 느낌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 생산성 문제도 그렇고 또 학습 커브. 그 포토샵 배울 때 어떤 레이어 개념이라든지 무겁다라든지 뭐 배우는 것도 좀 어렵죠. 포토샵은. 네. 그런데 저 피그마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도 피그마를 쉽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측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메뉴들을 클릭하고 모든 속성은 오른쪽 것들이 바뀐다. 뭐 왼쪽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텍스트 크기를 바꾼다든지 컬러를 바꾼다든지 왼쪽 상단에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정렬을 바꾼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알려드리는 그 영상이 있어서 기획자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런 UI들을 배워가고 또 제가 제 채널에 그 동네 프로라는 가상의 좀 약간 배달의 민족처럼 또는 그 당근마켓에 그런 그 동네 베이스의 전문가 매칭처럼 샘플을 올려드렸어요. 소스 자체를 공개해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소스를 좀 가져다가 쉽게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그 소스를 활용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피그마라는 툴도 쉽지만 배우는 방식도 쉽고 첫 번째 툴이 쉽고 두 번째 배우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쉽고 마지막으로 소스까지 제공하니까 이제 첫 시작에 배우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 공유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뭐 디자인을 포토샵에서 한 다음에 쫙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어떤 뭐 FTP 경로라든지 요즘에도 FTP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은 올린 다음에 또 다운로드 받아요. 올렸어요. 다운로드 받았어요. 열어보셨어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또 그 부분을 캡처하는데 애초에 피그마는 그 페이지들이 다 쫙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어볼 때 코멘트를 딱 해서 답변을 문의를 하거나 답변을 달면 그게 또 메일로 날아가요. 내가 피그마 상에 없어도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물어보셨네? 뭘 물어보시는 거지? 딱 누르면 그 링크가 타고 들어가면서 그 캔버스의 그 위치로 가면서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지가 된. 그러니까 소통이 되게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말씀 주셔서 저도 생각나는데 이런 AI 등장 이후에 이런 사스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도 최근에 그 감마 AI 그 PPT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존의 어떤 서비스들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편집한 걸 다운받고 그걸 상대방한테 전송하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가 걸쳤다면 그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냥 바로 링크만 공유하면 상대방이 그 내가 편집하는 과정을 좀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제가 어떤 거를 좀 한번 해봤었냐면 그 발표 자료를 감마로 만들고 나서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뭔가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되게 그 린하게 뭔가 이걸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이런 서비스들의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작업하다가 기존에 굉장히 많이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작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에러가 나면은 저장하는 파일이 다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그냥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내가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피그마를 다루진 않지만 기존의 어떤 일반적으로 디자인 하셨던 분들보다 아무래도 이런 피그마나 이런 AI 툴들을 활용한다면은 좀 제가 봤을 때 기존보다는
이미 잘 사용하신 분들은 더 많이 어떤 생산성의 차이가 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초보자분들도 저도 사실 그 포토샵을 아직도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툴들이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툴들을 좀 위협한다라고 느낄까? 그 정도로 피그마라는 툴을 활용해서 홈페이지 제작도 굉장히 좀 쉬워졌다고 좀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이 정도면 이후에 그 피그마도 좀 더 AI 어떤 기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걸 지금부터 다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피그마로 모든 포토샵의 디자인을 제치하는 건 아니고요. 비주얼적인 건 포토샵에서 하셔야 돼요. 또는 뭔가 캔바에서 한다든지. 근데 UI라든지 그러니까 디자인 비주얼적인 거 말고 그런 저희가 표현할 때는 벡터랑 그 좀 픽셀 베이스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에서 하거든요. 벡터 베이스의 것들은 다 피그마에서 하면 된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요즘에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느냐 했을 때 한 5년 전에는 뭐 제 주위에 제 지인 한 명 정도 말고는 피그마를 안 쓰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피그마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사실 제가 뭔가 새로운 서비스 배울 때 제가 PPT로도 기획을 했었으니까 PPT 했던 기획을 피그마에 딱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그렸어요. 그건 뭐냐면 얘 똑같이 그리는 걸 안 하고 바로 그냥 기획을 하려고 하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도 해야 되고 UI도 바꿔야 되고 모든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꼬인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툴을 학습할 때 내가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만 해봐도 그 툴의 학습을 바로 기능들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데이션도 하는 것도 하는 형태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추이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3년 정도부터는 스타트업들이 피그마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대기업들에서는 여전히 뭐 PPT 쓰고 디자인은 포토샵 쓰고 또 좀 쓴다고 하면은 어도비 XD 쓰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 한 그 2년 전 이런 때부터는 대기업들 중에서도 뭐 LG라든지 또 이외에 삼성은 못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피그마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업단에서도 나 피그마 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역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업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적으로 그런 협업하면서 소통하는 것들을 하면 더 이게 더 좋게 나오겠다. 효율이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되게 니치하게 쓰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쓸 정도 되면 와이드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나 혼자 쓰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피그마가 이쪽 쪽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됐고 또 인공지능 쪽에서는 챗GPT가 게임 체인저인 거잖아요. 대세다 보니까 쓰시면은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게임 체인저를 네. 지금 한번 실습으로 네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또 궁금했던 점이 저도 웹페이지를 만들지만 그 텍스트로 일단 기획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또 그림으로 어떻게 배치시킬지 뭐 그런 것들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챗GPT에서 뭐 피그마로 연결시켜서 또 아이맵으로 연결시키는지 그런 네. 총 과정을 한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기를 전수해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저희 팟캐스트 소개하는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활용 장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우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제 시연을 하게 되면 기획을 하는 방식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쓸 거냐 할 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쪽이라든지 광고 쪽에서는 잠재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요.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는 걸 먼저 만들어요. 이 서비스 사이트라든지 서비스 들어올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고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데 우리 사이트에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야 그걸 토대로 나중에 카피라이팅 나올 때도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핏의 카피라이팅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게 1번이고 2번이 그러면은 이제 웹사이트가 랜딩 페이지가 아니고서야 여러 페이지잖아요. 그러면 사이트 메뉴 구조를 짜줘. 라고 들어가고요. 그다음 그게 컨펌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각 그 페이지의 섹션별로 카피라이팅을 해줘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한번 그리고 자 보시면 쉬운 걸로 에어비앤비의 잠재 고객 정의서 작성해줘.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작성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활용 정점의 잠재적 정점 그러면 얘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해주면 돼요. 예. 활용 정점은 어떤 서비스야? 설명 잠깐 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걸로 설명하면 될까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제 AI나 어떤 툴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잘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네, 그분들의 노하우와 어떤 곳에 적용을 하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어떤 곳에 적용하고 삶에 녹여내는지를 소개해주는 어떻게 팟캐스트. 네. 예. 비디오형 팟캐스트를 할까요? 네네. 비디오형 비디오형 팟캐스트. 그 저 툴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그 지시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할까요? 네, 사스 툴? 네, 사스 툴. 사스 툴. 네. 뭐 이렇게 좀만 더 넣을게요. 뭐 피그마, 뭐 캔바 이건 제가 하는 거지만 네네, 뭐 아이맵, 좋습니다. 프레이머. 예. 챗GPT도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 네. 챗GPT는 그냥 그래도 바드라고 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글이 됐어요. 그리고 요 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를 막 나의 서비스지만 얘기하기 좀 모호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만들 때 경쟁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배달의 민족 뭐 사이트에 검색해서 약간은 소개하는 거라든지 그 회사 소개라든지 그 소개 내용만 적어줘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개 그려주면 이제 그것도 쉬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잠재국정에서 작성해줘. 된 거예요. 예. 그 어차피 화면 보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길 보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오케이 딱 지금이 이렇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어차피 저러고 있습니다. 저거랑 똑같으니까. 네, 잠재국군 정의. 예. 업계 전문가 IT. 사실 저런 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 유튜브도 할 때 페르소나를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되게 어려웠다면은 이젠 좀 챗GPT나 AI 툴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내 잠재 고객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저번에 젠마님은 저 안에서 이렇게 가상의 인터뷰도 만들어서 네, 하시잖아요. 약간 다들 그 분야마다 또 전문적으로 이미 이런 AI 툴이 없더라도 좀 활용하셨던 분들이라 좀 AI 툴들을 좀 더 이게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잘 녹여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 팟캐스트의 좀 약간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AI 있기 전에 이 일을 했었어요. 네네. 저도 했었고 저희 기획자들이 했던 거예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블로그 서칭을 한다든지 또 구글 검색을 하는 뉴스 검색, 앱스토어 검색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만들어냈던 거니까 길게는 하루, 뭐 짧게는 뭐 2-3시간이라도 걸렸던 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잠재 고객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든지 뭐 필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왔고 하지만 이제 챗GPT가 알아서 한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되는 거죠. 카피를 하고 저는 저대로 식별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식별해서 이 표시로 내 의견 줄게. 이거에 대해서 맞고 틀리면 여기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복사를 한 다음에 예, 붙여놓은 다음에 읽어보는 거죠. 동의가 되는 것들은 동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계 전문가, 실무자, 뭐 사스 뭐 좋고요. 스타트업 창업자, 예,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뭐 교육자는 제외해줘. 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오, 좋네요. 네, 기술 친화적, 새로운 뭐 혁신 추구 효율성, 창의성 및 디자인 중요. 네, 네네. 자기 개발. 예. 그리고 여기도 개발도 포함해줘. 예. 문제점, 필요. 식별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예. 너무 이론적이거나 실질적인 정의 이런 것들은 좋잖아요, 맞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제점은 그런데 잠재력의 접근 방식 뭐 좋고요.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문제점까지는 좋은데 해결책을 제시해줘. 우리 활용 정점이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인식을 해서 전체 내용이 이제 보정되게 다시, 되거든요. 네네. 아 보정 되게 좋네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저는 사실은 예 이게 뭐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이건 왜 제가 이렇게 쓰냐면 메일을 주고 받을 때 인라인으로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저희 업무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챗GPT한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먹히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빨리 수정이 되네 해서 한 노하우입니다. 네네. 전에 나오셨던 그 요한님도 약간 비슷하게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챗GPT에게 딱 명확한 정답을 얻으려고 좀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지금 대표님이 코멘트 주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 얘한테 좀 더 내 생각을 좀 코멘트를 주면은 좀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가 쉬운데 약간 그 과정을 다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안 가시고 좀 뭔가 아직까지는 효용성이 없다. 약간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고 사용을 더 깊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나의 생각들을 좀 추가로 해서 기존에 줬던 답을 보완해 나가면 좀 더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좋네요. 그렇죠. 저희가 회의를 하더라도 네. 초안이 있는데 다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한번. 그러면 보시면 얘기했던 뭐 교육자 어디 갔죠? 여기 위에 보면 개발자 포함하는 거, 교육자 제외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발자 추가됐고요. 삭제됐고 그다음에 문제점 해결책 얘기하니까 나오잖아요. 실제 사례 중심의 콘텐츠,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 커뮤니티 구축, 업계 전문가의 Q&A 세션.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한 번만 더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거는 또 제외해줘. 결국 컨펌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챗GPT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이거를 여기서 입력하면 한 방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한 방에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얘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얘는 다 알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러면 이제 잠재고객 정의서가 됐다고 치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컨펌하는 단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좋아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긍정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정도로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섹션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IA 이제 뭐 지금 잠재고객 정의서인데 뭘 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활용 정점에 웹사이트 만든다고 할까요? 웹사이트 만든 거 맞는 네네. 거죠? 네, 정점에 랜딩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한 페이지니까 그냥 웹사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IA 작성해줘. 그리고 지금 IA라는 표현을 했는데 챗GPT는 용어들을 잘 알아요. 어떤 용어들을. 근데 이제 이런 전체 메뉴 구조, 그러면 메뉴 구조로 표현하셔도 돼요. 또는 사이트 맵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정확한 용어는 IA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든지 꼭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해주고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또. 활용 정점의 웹사이트 정보 구조. 지금 이게 GPT스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했지만 얘가 잘해요. 근데 GPTs의 이런 정보들 자체를 넣어놓게 되면 거기에 최적화해서 또 말하겠죠. 이렇게 설명해줄 단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오늘 좀 그 보시는 분들에게 이벤트로 좀 대표님이 만든 네. GPTs를 좀 공개해 주실 수도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네, 너무 추후에 여러 개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서 그 보신 분들에게 네네. 구독자 이벤트로 네. 그 저희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네. 좀 그런 대표님이 만든 이런 그 굳이 이렇게 내가 묻지 않아도 간단한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나만의 웹페이지를 기획할 수 있는 네. GPTs를 좀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페이지가 홈페이지 나왔고요. 뭐 에피소드,
확실히 좀 다르네요. 이게 팟캐스트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메뉴예요. 아 기존에 예, 보시는 것보다. 예, 학습 자료, 커뮤니티, 소개, 블로그, 뭐 지원.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이게 영어 베이스다 보니까 지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객센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튼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쓰는 거 보시면 저 지금 계속 한글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챗GPT는 영어로 써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한 약 1년 전에는 영어로 써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뭐 제가 한 8개월 전부터는 한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로 할 때 번역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계속 왔다 갔다. 사람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글로 하면서 이런 지금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왔다 네. 갔다 하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저는 한글로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문제가 없다라 말씀드리고 또 여기나 마찬가지로 IA니까 II 단계에서 이럴 수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표시로 네 의견 줄게. 이 식별자도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한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식별하면 돼요. 왜냐하면 걔가 인지가 됐으니까. 네, 아니까. 예,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되면 인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뼈대 골격을 하는 거라서 이런 설명까지 나왔어요. 사실은 지워주면 돼요. 왜냐하면 골격에 대해서 컨펌을 해야지 쓸 것도 있고 안 쓸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 팟캐스트를 쓸 사람에 대해서 규명을 했고 이 메뉴 골격이 되는 거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뭐 블로그, 뭐 지원, 네, 뭐 이제 좋습니다. 홈페이지 에피소드 학습 자료 뭘 빼거나 넣거나 의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 학습자란 좋고 커뮤니티도 좋은 것 같고요.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지원만 빼도 될 것 뭐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네,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네. 네네. 그러면 얘한테 이제 우리 메뉴 구조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얘가 딱 주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아이데이션을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는 그 랜딩 페이지 넘어갈게요. 네. 사실은 페이지 안에도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얘가 이미 좀 제안해주고 있긴 해요. 예. 그리고 또 경력자라고 할지라도 늘상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까먹죠. 까먹을 때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또 이런 생각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객관성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뭐 좋아. 예. 그런데 우선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에 한 페이지짜리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 예. 랜딩 페이지에 섹션별 요소 기획해줘, 제안해줘. 자, 여기서 그 랜딩 페이지 한 페이지짜리 얘기했고 섹션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지의 단위거든요. 네. 그냥 랜딩 페이지를 하게 되면 또 되게 여러 양이 그렇죠. 나올 텐데 또 여기서 또 약간은 뼈대를 구성한 다음에 카피라이팅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골자를 잡아주는 저런 그렇죠. 멘트가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상에 이런 것들은 없어요. 프롬프트 공식, 그 다음에 커스텀 인스트럭션 넣는 거. 왜냐면 쓰는 그때만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실제 사람이 하는 것만큼의 퀄리티의 카피라이팅과 기획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녹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걸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웹사이트 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서 쓸 때도 결국에 보고서도 목차가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전체에서 세부로 들어가는 형태.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또 한 축에서는 GPTX가 나오면서 또 세분화 시켜주고 제가 쓰는 노하우와 또 오픈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일 그 4.0 유료로 쓰고 있는데 이런 그 구독 서비스들 중에서 제일 돈이 아깝지 않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진짜 저도 요즘 좀만 생각하면 기존에 내가 하던 일들을
되게 빠르고 좀 더 그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 랜딩 페이지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또 이제 골자는 나왔으니까 붙여넣고, 예, 헤더, 예, 헤더도 섹션별로 이제 그 페이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헤더, 예, GMB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네, 우선은 뺄게요. 그러니까 하위 요소는 걔네들을 하나하나 또 할 거거든요. 소개, 그 다음에 섹션에 소개가 들어간다. 팟캐스트 소개. 팟캐스트 소개가 들어가는구나. 저도 지금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떠드는 거예요. 주요 특징이 있죠. 네. 사용자 리뷰 및 테스트 매뉴얼. 그렇죠. 팟캐스트에 그러니까 웹사이트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게 CTA라고 해서 어떤 네. 가입하기 체험. 아, 팟캐스트. 뭐 예, 신청하기. 팟캐스트. 청취하기. 청취하기 바로 가기구나. 예. 꺽쇠. 예. 네네. 부터. 예. 뭐 또 하나는 요거기 전에 4번 다음에 뭐 FAQ 추가해줘. 이런 정도로 한번 또 의견 한번 줘볼게요. 예. 저희 요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네. 조금만 스피디하게. 아, 좋습니다. 네. 네네. 또 여러 가지 툴 거쳐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챗GPT만 해도 이렇게 쓸 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젠봇 안 쓰신다고 하신 거군요. 요즘. 아, 그렇죠. 네. 젠봇 아이데이션 하는데 젠봇의 퀄리티보다 챗GPT 4.0, GPTs의 4.0 이것들이 훨씬 좋죠. 네네. 디테일도 더 살릴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카피라이팅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속도를 좀 하게 되면 좀 멈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소개 내용. 두 번째 섹션의 소개 내용 카피라이팅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카피라이팅의 요소를 할 수도 있죠. 제목, 뭐 부제목, 설명으로 구성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그 나의 어떤 디자인 요소라든지 UI 요소의 그런 것들이 딱 좀 준비돼 있으면 이렇게 규정하는 거고요. 아닐 때는 열린 결말처럼 이렇게 오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냥. 예. 그럼 여기까지 챗GPT는 보고 그 다음에 피그마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오늘 어떤 툴도 더 다루기로 했어요. 챗GPT 하고 네. 피그마 하고 아이맵까지 간 다음에 네. 시간 좀 아이맥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이맥 짧게라도 갈 수 네.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날림으로 갈까요? 피그마 정도까지만 보여주셔도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냥 오늘 다 보여주기엔 너무 시간이 네, 그러네요. 딱 거까지 피그마 정도까지만 보여주셔도 네. 요거 하나만 더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단순히 되게 작은 섹션에서 소개하는 내용이야. 제목과 뭐 설명 문구로만 해줘. 또 너무 글자가 그러면 제목은 25자 이상, 뭐 40자 이내. 설명 문구는 뭐 100자 이내로 작성해줘. 지금 너무 좀 잘못 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냥 너무 열리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목 부제목으로 했으면 이런 글자 수 제한 얘기 안 해도 좀 짧게 해줬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혁신을 이끄는 뭐 됐고 이제 뭐 세 가지 다시 제안해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마음에 들면 쓰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정도면 딱 붙여서 쓸 수 있죠. 혁신을 이끄는 AIM 사스 도구. 예. 이제 챗GPT 사용에 대해서 이런 정도 보여드렸고 피그마. 예. 챗GPT가 되게 잘하지만 뭔가 하긴 했는데 텍스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의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글의 맛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잘하네.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시각적으로 최종 결과물이 시각적인 자료란 말이에요. 네. 보고서라든지 또 이런 기획 UI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각적인 게 필요한 거죠. 예. 여기서
제가 이제 처음에 뭔가 도형 학습에 대해서 알릴 때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A4 용지에서 뭐 도형을 해서 인 거고 이게 공개된 자료예요. 또 두 번째 섹션에 가면 이제 모바일 스크린 UI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줌인을 하게 되면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자, 볼게요. 예. 그럼 회원 가입에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이메일 뭐 비밀번호 확인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공개된 자료고 잠깐만요. 예. 지금 더 다른 프로젝트들은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어떤 기업에 대한 것들이니까 우선 이런 정도로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피그마 상에서 뭔가 로그인이라든지 그리고 로그인 이런 체계에 대해서 회원 가입할 때도 뭐 본인 인증하는 게 있고 단순하게 핀 코드로 인증하는 게 있고 이런 서비스마다 실명까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디 찾기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규정해 놓지 않으면 개발할 때 이제 개발자가 물어보고 막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UI 상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페이지 지금 저희는 시연을 앱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앱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면 그걸 참고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실습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습하시는 분이 좀 약간 원본에 그냥 직접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네, 메인에 보면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복제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딴 분이 이걸 보시게 되니까 네. 하지만 여튼 상관없어요. 네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변형 그 수정을 한다거나 그 지역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렇게 기획 그리고 아까 그런 뭐 내용이 들어간 페이지를 좀 본다고 하면 뭐 이렇게 상세 페이지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네. 한번 입혀 볼게요. 이렇게 전혀 다른 뭐 곳이지만 아 원래 있던 템플릿에 이런 식으로 입히시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힐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전혀 이제 이 UI는 맞지 않죠. 우리는 웹사이트 그게 필요하니까요. 네. 예, 웹사이트 제가 이런저런 특강들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예, 그 자료를 또 볼게요. 거기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다 실습하셨던 분들 거거든요. 그걸 실습할 때 피그마 툴 이거 로그인 페이지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UI 하나를 그 시간에 완성한다 개념으로 그리고 저 이거 완성했어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티드 같은 거 이렇게 지금 가져왔던 건데 그것도 바로 그냥 한번 볼게요. 예. 노티드 아 여기서 긁어와서 이렇게 바로 그렇죠. 이 네. 사이트가 되게 예쁜데 이런 디자인 아까 해킹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플러그인 네. HTML2 디자인 네. 여기서 아 그냥 그 주소 복붙한 다음에 불러오기.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거의 이미 다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들 그렇죠. 제가 좀 벤치마킹해서 네. 저렇게 성과가 나는. 네, 저렇게만 해도 굉장히 시간적인 절약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네. 폰트 정도만 약간 유실이 되고요. 결국에 폰트는 바꿔주면 되니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통 이미지라고 해서 폰트가 안 살아 있는 거고 이 디자인 자체가 근데 이런 건 살아 있어요. 보시면 저런 것들만 우리가 살짝 우리 걸로 바꿔주면 네. 되네. 그러니까 보시면 원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소스 자체를 이렇게 오른쪽에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또 사이즈도 이거보다 정 사이즈 아니면 그 2배 큰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트해서 JPG든 뽑아가지고 예, 할 수가 있고요. 아 너무 좋다. 예, 이런 게 진짜 임팩트 있는 기능인 거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팟캐스트 홈페이지 만든다고 하면은 네. 뭐 해외에 좀 유명한 팟캐스트 페이지를 네. HTML 따와서 네. 이렇게 저희 사진으로 바꾸고 네네. 멘트 바꾸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실습했던 게 있는데 이런 UI도 하고 웹사이트도 기획한 다음에 그 UI 그다음에 그 UI도 너무 새롭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 UI를 써서 내용을 입혀도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래서 피그마 부분이 그렇고 또 디자인 관심 있는 분들 계실 테니까 아까 뭐 디자인도 이렇게 볼게요. 캔버스라서 이 광활한 대지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나열한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플러그인 뭐 아이콘 세이 그러니까 아이콘하고 이런 그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불러들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가 포토샵 쓸 때는 또 어디서 가져와서 그거를 적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좋네요 저런 거. 네. 오. 퀄리티도 좋아요. 네. 네. 와. 그리고 이게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썸네일도 저는 요즘 피그마로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식의 뭐 아이콘들도 막 쓸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넣기만 하면 들어가고요. 이런 거 찾는 게 또 일이거든요. 여기저기서. 네. 피그마는 그러면은 사용하는 그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아 요금이 잠깐만요. 제가 15달러인가 저희 원 유저로 쓰거든요. 아. 네, 같이 쓸 때마다 그 과금이 될 수도 있지만 유저 하나만 쓰고 나머지 분들은 다 초대를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 유저로 다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마스터 유료 결제자가 한 스페이스는 만들 때마다 초대만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건 다 같이 쓸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유저마다 다 과금을 시켜버리면 이게 부담되거든요. 그쵸. 네네. 그래서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월 구독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5달러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피그마 뭐 이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네. 네네네. 그럼 잼봇 살짝 잼봇. 보여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기돼요. 사실은 이런 식의 피그마 UI만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아이데이션, 약간 기획자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판이죠, 그림판. 예, 그림판 같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막 준비가 돼 있죠. 예, 이런 도형 같은 것도 해서 막 아이데이션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막 그런 뭐 스티커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이것도 템플릿이 다 있어서 이렇게 받아와서 쓰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제가 너무 안 쓴지 그 이쪽 피그잼 같은 경우는 네. 우선 이렇게도 쓸 수고 잠깐만요. 잼봇 볼게요. 거기 잼봇 치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잼봇 네. 위젯에 있던 걸로 기억. 위젯인 걸로. 알고. 네. 네, 예, 저- 이거요. 예, 이게 이제 아이데이션인데 얘를 딱 시작하게 되면 대신에 얘기하는 아쉬운 건 이제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야. 아이데이션, 아이디에이트. 예, 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플러그 할 때 이 생각의 생각들을 저런 식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퀘스천이라든지 난 뭐 이런 거 좋아해 뭐 아니면 이걸 동의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인데 저는 우선은 잼봇은 비주얼적으로 좋지만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대화 자체를 챗봇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피그마에서 이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막연할 때 같은 경우 약간은 마인드맵처럼 쓰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쓰는 용도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아까 전에 그 챗GPT에서 나온 그 홈페이지 기획을 바탕으로 네. 그 피그마 통해서 좀 피그마에서 완전 그걸 바탕으로 뭔가 AI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벤치마킹하는 채널의 그 디자인을 HTML 네, HTML2 디자인. 그걸로 통해서 디자인을 복사해서 네. 붙여놓고 거기서 우리가 맞는 어떤 이미지나 뭐 문구라던가 챗GPT에서 그 받은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저기 계정을 이게 결과적으로 한 40 메시지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정을 3개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 전용 또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3개 다 그럼 과금을 네, 결제하셨나요? 네. 네네. 네. 안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GPT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 때 끝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웹사이트 피그데미 웹사이트 이거가 이제 전용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피그데미는 이제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정의해놨냐면 웹사이트 기획과 카피라이팅이고 어떤 걸 한다라는 내용 자체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난리지가 없는데 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같은 경우는 난리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잠깐만 피그데미 웹 전문가 대표님 많이 만들어 놓으셨군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제가 현업에서 메인 타겟 유저 스타트업들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네. 다양한 것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없으면 없어도 얘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난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GPT를 만들게 되면 또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얘는 그냥 와이드하게 어떤 서비스가 할 수 있는 웹기획인 거고. 근데 지금 피그데미 얘도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더 좁힌 거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는 또 그 GPT를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할 때는 또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네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다. 요 피그데미 사이트는 뭘로 만든 건가요? 아이맵으로 만들었고요. 예, 이것도 만약에 기획했고 디자인 저렇게 했고, 그럼 디자인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피그데미 사이트 들어오면 아이맵이 너무 좋은 게 그냥 툭툭툭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제일 지금 보시면 이게 웹사이트인 거고요. 디자인 모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그 코드로 개발했던 게 실제 우리 에디터 블로그라든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뭔가 챗GPT 나왔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런 내용 뭐 아까 그 제목 부제목이잖아요. 넣어서 반영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번 라이브지만 게시하기, 게시 완료. 그 웹사이트로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피그데미 대표님 저 강의 사이트가 네. 너무 피그데미 사이트 자체가 너무 그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걸 복사해서 만드는 과정을 또 이렇게 그 서비스로 그 오픈하셨길래 바로 신청해서 저희 그 디자인 담당해 주신 분이 저걸 듣고 그대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도 약간 뭐 DD쌤이나 라이브 클래스 이런 어떤 외부 프로 그 플랫폼을 활용하려다가 너무 생각해 보니까 이 카드 수수료나 뭐 그 서비스 수수료 이게 창피하지만 저희 건데 이 수수료가 계산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한 10% 이상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처음에는 10%가 아깝지가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10%가 차이가 엄청 커지는 걸 좀 계산해 보니까 딱 판단이 돼서 그냥 내가 만들자라고 이렇게 만들게 됐고 굉장히 좀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미 그 틀이 있다 보니까 그 틀에 뭐 영상 넣고 뭐 문구 아까 전에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다 문구들을 좀 챗GPT 활용을 해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표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사이트 디자인에서 그냥 저런 문구만 좀 바꾸고 저 이모지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제 사진을 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예전보다 이런 게 좀 쉬워졌다. 그렇죠. 네, 저도 저거를 되게 오랫동안 기획을 했는데도 제 평생에 좀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네. 좀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지식 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런 챗GPT와 피그마 그리고 아이맵을 활용해서 나만의 지식 플랫폼을 만드시는 걸 좀 강력히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점하는 형태로 되는 그 스마트 스토어처럼 하는 게 이제 내 강의가 만약에 강의를 예로 들면 들어가는 게 클래스 101이라든지 인프런, 뭐 타링, 뭐 크몽인데 그거는 딱 그 내 강의만 런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게 VOD 강의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오프라인 강의가 필요로 하는 건지 전자책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딱 저 좀 꺼주실까요? 네. 대표님 네네. 사이트. 네네. 좋습니다. 이거 이제 녹화. 네네. 네네. 그- 대표님 사이트 너무 디자인이 좋아서. 네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VOD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이런 VOD 잘 돼 있는 거 내 자체 서비스처럼 하는 게 라이브 클래스라든지 DD쌤이라든지 해외엔 티처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VOD에 종속돼 있어요. 근데 아이맵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이맵의 그런 지식 그 컨텐츠 단점은 뭐냐면 강의에 대해서 뭔가 진도 체크는 안 돼요. 그거 하나 빼고는 이제 이런 그 VOD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전자책도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쇼핑몰 기능들이 있어서 근데 오프라인도 열 수가 있고요. 저 역시도 보시면 피그데미에서 교육 코스가 최신에 했던 거는 GPTS예요. 사람들이 GPTS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을 원한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온라인 챌린지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노코드, 조합이 챗GPT, 피그마, 캔바, 그다음에 아이맵 조합. 그러면은 이것들이 유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몇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내용을 바꿔서 챗GPT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계속 뭐 시뮬레이션 하거나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그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저는 좀 강력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저런 내 사이트를 방문한 그 방문자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일반적으로 그런 외부 플랫폼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런 고객 DB를 그런 플랫폼에서 가져가는데 이런 나만의 그 플랫폼 만든다면 계속 뭔가 내가 VOD 할 때도 그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뭐 오프라인 강의나 뭐 전자책을 냈을 때도 계속 내 그 잠재 고객에게 계속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수익 창출하고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꼭 이런 그 기회가 된다면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드시는 걸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맵이 그 말씀하신 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메뉴에 고객 행동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트에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페이지를 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잘 돼 있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본진이 있어야 음, 이제 트래픽을 발생시키더라도 그걸 또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아이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맞아요. 아이맵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 랜딩 페이지나 어떤 그런 것들 만들 때 가장 네. 쉽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노코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시죠. 웹플로우도 하고 뭐 버블도 손대봤었고 뭐 프레이머도 뭐 사이트를 그 아이맵 안에 뭐 아이프레임으로 삽입도 하고 있는데 웹플로우를 주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맵으로 하는 게 뭐냐면 생산성이 또 달라. 그것도 빠르지만 그 웹플로우는 그 PC,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 또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 사이즈에 적용을 해서 좀 수정해줘야 되는 게 좀 있거든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맵은 우선 PC 하나를 만들어 놓고 좀 모바일에서 어색하다 싶으면 그것만 어떤 섹션 몇 가지만 붙여주면 반응형으로 다 정리가 빨리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반응형을 그렇죠. 알아서 같은 노코드 중에서도 얘가 또 생산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웹플로우 뭐 버블도 결제를 붙인다든지 또 회원 체계를 붙인다든지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맵은 저 회원 그냥 쓰면 돼요. 버튼에서 이 기능 쓰겠다. 또 결제도 토스 페이먼트를 쓰겠다. 이니시스를 쓰겠다. 그렇게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장점이 있죠. 네네. 아, 네. 오늘 그 좀 나만의 그 사이트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좀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자신만의 그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오늘 뭐 내용에 대해서 그 이걸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도 가능하네라고 좀 그 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뭐 대표님 앞으로 올해 좀 계획이나 좀 피그데미에서 열리는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저는 피그댐이란 본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진에 1년의 계획이 쭉 있다기보다는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전문가들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주니어들도 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일반인 분들도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비즈니스를 뭔가 진행을 한다든지 새롭게 펼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코드 개발 그다음에 사실은 또 아이맵은 아이맵대로 이 부분을 쓰지만 챗GPT를 연동해서 뭔가를 플랫폼 만드는 거는 뭔가 프레이머라든지 저 웹플로우로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또 그 CMS 영역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나만 월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조합들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것도 저 역시도 진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전에는 뭔가 피로도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웹사이트 같은 거 만들 때도 어딘가 맡긴다든지 비용이 있을 때는 근데 맡긴 다음에도 문제예요. 운영할 때도 코스트가 발생을 하고 뭔가 수정할 때도 기획자한테 뭐 디자이너한테 이런 프로세스가 타면서 간단한 수정인데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노코드를 배우면 직접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걸 수시로 이렇게 원할 때 블로그에 글 바꾸듯이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게 우선 기본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응원하고 그 피그데미에서 그 진행 중이신 강의가 있으면 저희도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